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정말 존재할까요? 어머님, 제가 손주 낳아드렸잖아요. 요즘 며느리들 다 받는 거예요. 이 집 명의 저한테 넘겨주세요. 15억짜리 아파트 거실에서 명의 이전 계약서를 내미는 며느리. 그 옆에는 이미 준비된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하지만 이 시어머니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담담한 얼굴 표정으로 서랍에서 꺼낸 건 도장이 아닌 이혼 서류였으니까요. 얘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구나.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순입니다. 올해 일은 경기도 판교에 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평범한 할머니 같지만 사실 저는 좀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창신동 재래시장에서 4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방송국 출연 제안을 3번이나 받았고 서울의 한 대학에서 전통 음식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주제로 특강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요리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런 병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꿈이 무너졌죠. 치료비로 재산을 다 써버리고 결국 시장 구석 리어카 하나만 남았을 때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바로 지금의 이연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사고를 우려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겨울 찬바람에도 여름 폭염에도 국밥 냄비 앞을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 이연이만큼은 반듯하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요. 그 아이는 정말 기특하게 자랐어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오고 서울의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예쁜 여자까지 데려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제 내 고생도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 정아라, 처음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님, 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진짜 엄마 같아요. 첫 명절에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던 그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정성껏 챙겨줬죠. 반찬도 일주일에 2번씩 해서 가져다 주고 손주 옷도 사주기도 하고 직접 떠서 입혀주기도 하고 2년 전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정아라가 제 어깨에 기대며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았어요 라고 할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아들이 없을 때는 인사도 대충 하고 제가 가져다 준 반찬은 며칠 뒤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도 신혼이니까 바쁘니까 하며 이해하려 했는데 그날 그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15억짜리 집, 아이 낳은 값으로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식탁 위에 툭 놓인 명의 이전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차갑게 식은 며느리의 눈빛. 그 순간 제 손에서 반찬 봉지가 떨어졌어요. 김치 국물이 바닥에 흩어지고 정성스럽게 볶은 멸치들이 타일 위로 흩날렸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국밥 팔아서 아들 키운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15억짜리 집 뺏길 뻔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할머니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전설적인 요리사였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젊었을 때 제 요리 솜씨는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결혼 전에는 호텔 주방에서 일하면서 윤혜순 셰프라고 불렸을 정도였으니까요. 방송국에서도 3번이나 출연 제안을 받았고 요리 잡지에 제 레시피가 실리기도 했죠. 꿈도 컸어요.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진짜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남편 수술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깨고 심지어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반지까지 팔았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에게 남은 건 갓돌이 지난 이연희와 빚더미뿐이었죠. 엄마 배고파? 그 작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국밥집이었어요. 창신동 재래시장 구석, 겨우 몇 평 되지 않는 공간에서 리어카 하나로 시작했죠.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사고를 우려내기 시작했어요. 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하루 전부터 12시간 넘게 끓여가며 진짜 깊은 맛을 냈죠. 예전에 호텔에서 배운 요리 비법들을 국밥 한 그릇에 다 담았어요. 사장님, 이 국밥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 요리가 사람들에게 행복한 밥 한 그릇에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찬바람에 손이 갈라져서 국자를 잡기도 힘들었고, 여름에는 뜨거운 국물 앞에서 땀범벅이 되어가며 일했어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이연희가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라며 안아주곤 했죠. 그 아이는 정말 기특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떼쓰는 법도 없고 새 옷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일하는 가게로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곤 했죠.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연희는 정말 반듯하게 자랐어요.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리고 공부밖에 모르던 순진한 아이가 정아라라는 예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라라고 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의 정아라는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고왔죠. 어머님이 이연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딸도 없으시니 저를 딸처럼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내 아들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정아라가 한복을 입고 제게 큰절을 할 때 정말 딸을 얻은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그 약속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며느리 입에서 들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최장암이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던데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죠.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제 며느리 정아라가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에요. 그것도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대화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아들 집에 갔어요. 늘 하던 대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들어갔죠.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작은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아라의 목소리였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언니, 난 진짜 운이 좋지 않아? 이연 오빠가 췌장암이래.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라고.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설마 며느리가 남편의 병을 두고 운이 좋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차피 치료해도 소용없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집 명의를 내 걸로 넘겨받을 거야. 15억이야, 15억. 이현 오빠 죽으면 나 혼자서 아이 키워야 하는데 집이라도 있어야 하잖아.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어서요. 시어머니요? 요양원 보내면 되죠. 요즘 요양원 많잖아요. 집은 팔아서 캐나다로 이민 갈 거예요. 윤 실장이 아직도 나 기다린다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윤 실장이라니. 정아라가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님은 거추장스러우니까 요양원 보내고 나는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지. 완벽한 계획이지 않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40년 동안 뜨거운 국물 앞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차가운 현실은 처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충격보다도 며느리의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며칠 뒤 이연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엄마, 저 췌장암으로 죽는 건가요? 그 말을 하면서도 아들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아들의 병도 걱정이었지만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고 있으니 더 괴로웠어요. 괜찮아, 괜찮아 질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 이연아.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아들을 안아주면서도 머릿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 후로 며느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겉으로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빠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캐나다 부동산을 알아보고 영어 회화 학원에 등록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정아라가 명의 이전 계약서를 들고 저를 찾아온 날 말이에요. 어머님,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식탁 위에 툭 놓인 서류 봉투. 그 안에는 15억짜리 집의 명의 이전 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현 오빠 많이 아프잖아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랑 살아야 하는데 집 하나 정도는 제 명의로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 저는 설마 했던 게 사실이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지난 며칠간 준비해온 계획이 숨어 있었거든요. 정말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도장 찍어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5억짜리 집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담담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 알겠다. 도장 찍어줄게. 너무 순순히 응해주니까 며느리가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분명 거센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 시어머니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완벽한 함정을 준비해 두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아, 나야. 내가 변호사 됐다고 했지? 부탁 하나 있어. 서진이는 제가 국밥집 시작할 때부터 단골이었던 손님이에요. 법대생 시절부터 제 국밥을 먹고 자란 아이죠. 지금은 유명한 변호사가 됐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가짜 계약서 하나 만들어줘. 법적으로는 무효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서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야.
내가 사기를 치는 거야. 아니, 정확히는 악한 놈들을 혼내주는 거지.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서진이는 듣고 나서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해봐요. 명의 이전 계약서는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 하나가 빠져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완전히 무효가 되죠. 며칠 뒤 정아라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아예 공증인까지 데려왔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정식으로 처리하죠. 공증인 선생님도 모셔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찼어요.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 좋다. 도장 찍어주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아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15억짜리 집이 자기 것이 됐다고 생각했겠죠.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아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 저는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아라가 모르는 사이에 작은 녹음기를 늘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네, 뭐가요? 너 윤 실장한테 연락하고 있지? 그 순간 정아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캐나다 이민 준비도 하고 있고 나는 요양원 보낼 계획도 다 세워놨잖아. 그제서야 정아라가 제대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우연히 내가 전화하는 걸 다 들었어. 이연이 죽으면 집 팔아서 새 출발한다고 하던 그 말도.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면서 이연이가 들어왔어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정아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정말이야? 도대체 왜? 내가 죽으니까? 벌써? 내 앞에서는 날 위하는 척 혼자 걱정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오빠, 나는 정말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 때문에 고생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 순간 정아라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미안해. 나도 너무 무서웠어. 언니들이 자꾸 그러는 거야. 남편 아프면 재산 정리부터 하라고. 처음엔 정말 싫었는데 우리 아이 생각하니까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너무 불쌍해서 최소한 집이라도 있어야 애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 오빠 없으면 우리 모자가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그래서 미리 정말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거든요. 이혼 서류야. 그리고 이건 너희가 방금 서명한 계약서. 정아라가 계약서를 다시 보더니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법적으로는 완전히 무효야.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런데 정아라야,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녹음기에서 그날의 전화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언니 이현 씨 최장암이래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죠. 생명보험금도 2억이고 집까지 합치면 17억이야.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면 되고 윤 실장이 캐나다에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아이는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나는 이민 가서 새 출발할 거야. 이현 오빠 일찍 가는 게 오히려 우리 모두한테 도움되는 것 같아. 17억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아들은 그 소리를 듣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죠. 벽에 주먹을 내리친 뒤 피가 흘러도 모른 채 소리쳤어요. 정아라, 이게 정말 내 진심이었어? 내가 죽기를 바랐던 거야?
17억? 17억이 그렇게 중요했어? 나는 정말 널 사랑했는데 너에게는 그냥 돈 덩어리였던 거야? 목소리가 점점 떨려서 마지막엔 거의 울먹이듯 말했어요. 그리고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그날 정아라는 집을 나갔어요. 아이도 두고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오진이었어요. 며느리를 쫓아낸 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 촬영에서 췌장 부위에 있던 건 암이 아니라 만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위치가 애매한 곳에 있어서 판독을 잘못했네요. 정밀 검사 결과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오진이었어요. 며느리를 쫓아낸 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 촬영에서 췌장 부위에 있던 건 암이 아니라 만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위치가 애매한 곳에 있어서 판독을 잘못했네요. 정말 이런 실수 없는데.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애매해서 정밀 검사 해본 결과 초기 단계라 정말 다행입니다. 술, 담배 끊으시고 지속적인 치료와 운동,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정상적인 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며느리를 쫓아낸 지 일주일 만에 들은 소식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아보니 처음 진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이연희는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왜 이연희는 먹지도 못하고 혈색도 없이 살이 빠졌나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심적 충격이 컸을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식욕부진,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몸이 급격히 쇠약해진 겁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 거죠.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차차 회복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남편께도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우리 아들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마음속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했어요. 하늘의 모든 신들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께도,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거든요. 40년 동안 국밥을 끓이며 간절히 바라왔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내 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 하나뿐이었는데, 하늘이 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아들이 연이 말했어요. 엄마, 정아라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뭐라고?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며느리가 떠난 후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손주 걱정이 컸죠. 그 아이는 아직 2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어떻게 키울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연희가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둘래요. 뭐라고? 그 좋은 회사를 왜? 죽을 뻔했을 때 깨달았어요.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요. 저도 엄마처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판교의 비싼 아파트를 팔고 외곽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혜순 할머니 국밥 새로 단 간판이 정말 예뻤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방에서는 이연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고 카운터에서는 손주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할머니, 오늘도 국밥 끓여요?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손주 사랑으로 따뜻한 밥으로 배부르게 먹여야지. 새로운 가게는 금세 소문이 났어요. 할머니와 아빠가 함께 만드는 국밥집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사장님, 이 국밥은 정말 특별해요.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른 맛이 나요. 어떤 손님이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국에는요, 3대가 함께 끓인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아라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어머님, 아이 보러 왔어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헤어는 푸석푸석하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죠. 언니한테 얹혀 살고 있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정말 힘들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아이 엄마인데 하지만 이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아라, 넌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이는 우리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 내가 내 죽음을 기다렸다는 걸 어떻게 잊어? 결국 정아라는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아주 힘든 고비를 넘긴 덕분이겠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험,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일. 이 모든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마음도 훨씬 풍요로워졌고요.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이연희가 엄마 고마워요라고 할 때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재산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도요.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면 그 마음은 반드시 통한다는 거요. 물론 저처럼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오늘도 손님이 찾아오네요. 이제 가서 따뜻한 국밥을 끓여야겠어요. 제 인생처럼 깊고 진한 맛으로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수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 가장 큰 승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시련이라도 반드시 지나가고 그 끝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매일매일 제가 끓이는 국밥처럼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처럼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오늘도 국밥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